끝장 탐구 두려움 없는 진실한 개인의식. 수행자의 길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번뇌망상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의식을 소멸시키는 일이다. 즉, 자신의 의식이 모든 현상과 감각을 만들고 오온을 바탕으로 한 희로애락의 연극 무대에서 각자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시나리오는 자신의 의식이 정하는 그대로를 반영한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자신의 의식이며 지옥과 같은 처지도 모두 자신의 의식이 만든 시나리오다. 이런 번잡스러운 번뇌망상을 제거하고자 수행자의 길에 발을 디딘다. 의식을 멈추고 정지시키는 것도 특정한 노력이 필요하며 멈춤은 자신과 하나가 되어 습관적으로 일치되게 해야 한다. 의식을 소멸시키는 가장 대표적 방법이 참선이다. 참선은 일단 번잡한 세상사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즉, 외부로 향했던 마음을 거둬들여서 자신 내부를 향해야 한다. 자신 내부에 집중하여 멈추고 그치다 보면 참선의 순간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없다. 아니, 의식이 사라지니 평안함과 고요함마저도 없다. 실로 무에 이른 것과도 같아진다. 마치 꿈이 없는 숙면의 상태만큼이나 완벽하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멈추어 버렸으니 나라고 할 만한 근거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때 있는 것이 아니요 없되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미세한 의식만이 자신의 존재성을 감지할 뿐이다. 또한 사라진 의식 너머에서 전체 의식과 하나가 되어 마침내 개인의식과 전체 의식이 하나를 이룬다. 이미 전체의식에 이르렀기에 개인의식은 굳이 분류할 때 언어적 표현으로서의 개인의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전체의식과 개인의식의 합의를 뒤로하고 마침내 전체의식과 개인의식은 분리되어야 한다. 즉,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의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의식에서 발생한 문제는 전체의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나름의 개별 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은 자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데 이때 전체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자체가 이미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매사에 대립이 되며 유난히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실존한다면 그것은 자신 개인의식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식의 문제이다. 즉, 이 경우 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때 전체의식으로 해답을 찾으려면 이미 문제도 사라져 없고 괴롭히던 상대도 사라져 오직 존재성만 남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매번 일상에서 회피하는 전체의식의 결과를 가져온다. 일상의 문제는 전체의식에 대한 문제이며 해결책은 미세한 개인의식에서 찾아야 한다. 즉, 괴롭히는 상대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 개인의식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를 하지만 시비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솔직한 진실이다. 매사에 이렇게 두려움 없는 진실한 개인의식이 되어야 한다. 전체의식의 특징은 일원성이고 통째로 보는 단일의식이다. 또한 회피성이며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반면 개인의식은 이원성이며 각각을 분류하여 보는 의식이다. 또한 적극적 개입성이며 독립하여 분리한다. 일상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을 보고 시스템을 깨려면 전체의식으로는 시스템이 보이지 않기에 문제 자체가 성립 안 되고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을 보고 알아서 시스템을 부수고 벗어나려면 분리된 개인의식으로 시스템을 직접 보고 문제점을 인지하여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게 해야 한다. 번뇌가 많던 수행자가 마침내 의식을 소멸시켰으면 전체의식에서 한 발 더 내디뎌서 개인의식을 통하여 거대한 시스템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존재하면서 의식이 소멸한 듯한 상태는 잠깐 그 순간 그 상태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의식에서 분리하여 개인의식으로 존재를 비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개인의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가냐 할 것이다.
개인의식은 점차로 선정과 선업을 쌓아가며 인과 법칙과 윤회 법칙을 깊이 관하는 것이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 존재 시스템을 탐구하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해탈의 상태는 견줄 대상도 없고 문제 또한 사라지지만 해탈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문제도 없고 답도 없어서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망각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깨쳤다면 무수한 탄생과 죽음을 묵도하면서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해탈한 근기를 바탕으로 하여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기에 탐구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평생으로 끝이 아니고 윤회하는 것이 문제이다. 끝없는 윤회의 실상이 자신에게 오롯이 드러나면 존재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잔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윤회에 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윤회를 인지하고 알아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어려운데 하물며 윤회를 모른다면야 언제쯤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의식의 소멸은 처음 수행자가 되었을 때 온전히 비웠으면 충분하다. 이제는 의식의 경계 너머에 있는 의식을 통하여 깨쳐야 한다. 의식이 없다면 깨칠 수 없다. 의식이 사라져서 바위와 같아지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되는 의식의 소멸을 향한 깨침은 최상의 깨침이 아니다. 번뇌가 사라진 의식을 통하여 깨쳐야 한다. 의식이 없다면 깨칠 수 없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면서 무아의 상태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쳇바퀴 돌리기를 그만두고 대자유를 얻을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며 존재 시스템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이다.